뉴스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 더하기 김현수입니다. 영끌족, 비투족,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는 사람들,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 뜻하는데요. 최근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몇 해 전만 해도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코인이다 하면서 투자 열기가 아주 뜨거웠죠. 당시 상황을 보면 세계적으로도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였는데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나라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0%대 금리를 넘어서 마이너스 금리 시대로 갈 거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많았습니다. 반면 부동산을 포함한 주식, 코인 가격은 치솟았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는 월급 모아서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고요.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면서 집을 사기 위해 주식이나 코인을 사기 위해 빚을 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영끌 비투의 얼굴은 양면으로 갈렸습니다. 그 주변에는 코인을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례들도 많고 친구도 주변에 있어서 제가 처음으로 거금을 대출을 해가지고 일단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손해율 거의 99%인 것 같아요. 지금 남은 대출금을 이제 월급으로 갚고 있는데 요즘에 금리도 그렇고 비싸져서 허리띠 졸라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우리나라 청년 5가구 중 1가구는 1년 동안 버는 돈의 3배가 넘는 금액의 빚이 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청년 가구의 평균 부채는 8,455만 원, 9년 전이었던 2012년보다 2.5배 늘었습니다.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융부채였고요. 빚이 전혀 없는 청년 가구까지 모두 합산해서 낸 평균입니다. 부채가 있는 청년 가구만 평균을 냈을 땐 가구당 평균 1억 1,500만 원이었고요. 또 청년 가구 4가구 중 1가구는 버는 돈의 3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빚을 진 이유는 뭘까요? 주거 마련을 위한 부채가 69% 가까이 되면서 가장 많았고요. 사업과 투자를 위한 부채가 16.5%였습니다. 하지만 연구에선 주거 목적이 아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투자를 위한 부채가 늘어나는 현상도 확인된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청년 부채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채무 조정이라던가 또 대환 대출이라던가 이런 구제 정책들을 좀 빠르게 마련해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금융위원회가 저신용 청년을 대상으로 부채 정도에 따라 최대 50%까지 이자를 감면하는 제도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투를 언급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이익은 나 혼자, 손해는 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세금 내고 한방 노리고 빚진 사람들은 나라에서 갚아준다. 이렇게 청년 부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에 부정적인 목소리도 높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금융교육을 정규 교과로 채택할 것과 부채 문제가 있는 청년들의 직업훈련, 자립지원 같은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청년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격차는 약 35배. 청년들의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년 부채가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을 가져가야 할지 관계 당국의 충분한 설명과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더 하겠습니다.